정윤회 씨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자임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연결해 준 사람은 최순실 씨, 최태민도 아닌 제3의 인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또 없을 때 그때 갑작스럽게 그냥 대선 캠프에 합류하면서 그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해창 씨가 졌잖아. 네. 나도 이제 내 사업 계속 하고 있었는데 98년도에 보선 나오신다. 그 소개를 해준 게 최순실 씨. 그 당시에 최순실 결혼 직후였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장모지 장모. 임선희 씨. 여기서 좀 도와드릴 일이 있는데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나는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해 내 사업하고 내 사업도 사실 작은 사업이 아니고 크게 하고 있었을 때니까 잠깐 난 도와주는 걸로. 만약에 갑작스럽게 이제 정계 입문하시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사람도 없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아마 내가 내 기억으로는 그때 IMF 그 시기죠. 힘들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IMF로 대통령께서 정치 이제 하시겠다고 아마 결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IMF 때문에 그때 했다고. 이현정 의원, 네. 우리가 흔히 최태민, 최순실 이렇게 이어지는 약간의 최씨 집안의 얘기를 보통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윤회 씨가 원래 솔직히 뭐 지금 시장 우리가 원조 비선이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을 처음부터 박 대통령과 연결시킨 건 최태민도 아니고 최순실도 아니고 네. 최태민의 부인, 다수의 부인이고 최순실 씨의 친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임선희 씨였다. 아니 정윤회 씨가 본인이 얘기합니다. 네, 일단 원래 정윤회 씨는 원래 대한항공 기내 네.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뭐 기내 같은 경우 이제 승무 말고 이제 기내 어떤 안전요원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그걸 하시다가 이제 그때 이제 최순실을 만난 걸로 되어 네. 있고 또 본인 이미 결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 적이 있고 이제 재혼을 했거든요. 그렇죠. 최순실 씨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98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를 보면 18년 이렇게 됩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18년은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이고, 네. 18년은 이제 정말 집에서 습거했던 시간이고, 그러니까 1998년도 달성 보궐선거에 나와서부터 지금 대통령 때까지, 지금 이제 탄핵까지 18년 동안은 또 이제 정치를 했던 기간이에요. 네. 이 마지막 18년의 시작을 결국 이제 정윤회 씨가 함께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임선희 씨랑 같은 경우는 최태민 씨가 사실 그 많은 재산을 모으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는 다른 어떤 그 형제 자매들하고 상당히 이제 분쟁이 많았어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넷째 부인에서 하고 등등 낳은 네, 자식들한테 네, 네. 이제 이 자녀들끼리 분쟁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집에서 이제 지병으로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네, 투병 그렇죠. 생활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 임선희 씨가 상당히 장악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선희 씨가 어떤 모든 재력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재산을 임선희 씨 쪽으로 옮겨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엔 조순재 씨의 어떤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 실제로 최태민 씨의 재산이 대부분 임선희 씨한테 넘어갔고 임선희 씨의 그 자녀들인 이 최순실, 최순천 이쪽으로 재산들이 다 분배가 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최태민 씨의 묘비에 가도 지금 네. 나머지 가족들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다들 이 임선희 씨 가족만 거기에 묘비에 명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최 씨의 어떤 정통성을 그러니까 이 임선희 씨 가족들 여기가 이제 이어받은 것이죠. 임선희 씨가 특히 이제 그 재테크에 굉장히 능했다. 네. 집을 옮기고 네. 그다음에 뭐 또 감자 사업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 하면서 재력을 많이 불렸고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를 직접 도왔던 네. 98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 당시 달성에 아파트 하나 얻어놔놓고 네. 각 형제들, 그 자매들로 하여금 5천만 원씩 해서 당시에 5천만 원, 2억 아주 많을 5천만 원을 때. 이제 네. 모았다는 거거든요. 네. 저도 당시에 선거 현장에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당시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 후보 쪽에 돈이 굉장히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반대편에 있던 그때 이제 엄삼탁 후보 같은 경우는 돈이 너무 많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선거 때부터 임선희 씨가 모든 것을 그 집안 사업을 진행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정윤회 씨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지금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실체가 드러나니까 네. 여러 사람들의 증언들이 자꾸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이복 오빠죠, 조순재 씨의 네. 친아들입니다, 조 씨인데
이분이 이제 몇 분이 저기 엄마는 같죠. 아버지가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최순실 이복 오빠가 되는 거죠, 결론은. 자, 아들 조모 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씨 일가의 마쿠 실세는 최태민도 아닌 아내 임선희 씨다. 본인한테 할머니가 되는 거죠. 아니 이제 조순재 씨는 자기 친엄마죠. 친엄마고. 친모죠. 예, 그러니까 예, 임선희가. 조순재 씨의 사망한 조순재 씨의 아들이 지금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조순재 씨 아들이. 그런데 이제 그 조순재 씨가 저 증언한 내용을 보면 네. 최태민, 의붓아버지 최태민에 대해서는 좀 섭섭한 게 많았던 것 같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순자 돌림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도 섭섭한 게 있고 네. 다만 엄마에 대해서 생모에 대해서는 좀 다른 평가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뭐 표현 그대로 하면 개판이라고 표현했는데 개판이 일본 네. 직전에 사람을 우리 모친이 만나서 네. 인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네, 표현은 뭐 개판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직접 방송용으로 좀 약간 자제하겠습니다. 근데 모친이 이제 굉장히 밝았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숫자도 밝고 그래서 뭐 그 장부를 안 써도 돈을 다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조순재 씨나 조순재 씨 아들이나 그 말의 취지는 최태민보다는 임선희 네. 그 임선희 씨가 재산을 많이 불렸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국 선교단이라든가 뭐 한마음 봉사단 이런 걸로 네. 그 당시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갈취를 하고 그리고 그게 또 이후에 11.6 이후에 그 청와대에서 나온 돈 재산이 엉켜서 그 돈이 많이 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재산을 불리는데 임선희 씨가 가공한 면도 굉장히 크다라는 게 조순재 씨의 그 부자의 말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글쎄요, 이게 뭐 특검에서 하도 오래된 얘기라 네. 일들이라 뭐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순재 씨의 아들이 아마 지난해 말 귀국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 금융그룹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 아마 이런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좀 지켜보면서 본인도 책을 쓰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최순실 일가의 기록은 최태민보다는 임선희 씨 그리고 그 딸들의 시각 그러니까 최순실 자매들이죠. 그 기록으로 보는 게 일목요연하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책을 쓰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 책이 또 나오면 어떤 폭탄이 될지 좀 긴장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선거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일가입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상을 지휘한 것도 정윤회 씨의 장모 임선희 씨였습니다. 정윤회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돈이 없었어요, 우리는. 돈 없이 많이 고생하셨던 걸로. 그 당시에 후원회를 열었죠. 그 당시에 후원을 공식적으로 했던 공식적으로 때는. 후원회를 열었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더라. 그게 정치야. 그때 당시에는 선거회계라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할 때도 그때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노이로제 같은 상태까지 생각을 했었던 게 왜 그러냐면 이분의 업무적으로 잘못되는 건 괜찮아. 법을 위반하는 거는 안 된다. 자, 김 교수 한번 실제로 당시 98년도 대구 달성 보궐선거는 물론 당시에 야당으로서 그리고 정치 초년병 박근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긴 했습니다만 돈이 한 푼도 없고 했다. 이렇게만 보기엔 좀 그런 것 아닌가 뭐 이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없진 않았을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바로 과용할 수 있는 왜냐면 뭐 금괴라든가 뭐 다양한 측면에서 본인이 물려받았거나 네. 그런 측면 뭐 무기명 채권이라든가 사실은 많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에 쓸 수 있는 그런 돈을 바로 마련해서 움직이기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 씨의 부인 임선희 씨가 이제 이 자녀들을 다 닥달을 해서 그 돈을 그리고 같은 뭐 언니라든가 동생들 같이 해서 돈을 모았던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선희 씨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태민 씨가 이 94년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최태민 씨가 굉장히 이 막강한 경제적으로 그런 힘을 휘둘렀지만 그러나 이제 사망하기 전에 병치레를 하고 그러면서 움직일 수 없을 때는 임선희 씨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숫자라든가 돈에 네. 굉장히 능했던 임선희 네. 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딸들을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최순실 씨라든가 또 최순득 씨 이런 이 딸들이 함께 역할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조순재 씨는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아버지 최태민 씨가 자신에게 뭐 영남대라든가 뭐 새마을봉사단 이런 곳에 다 홍보실장도 맡기고 네. 핵심적인 역할을 맡겼다가 나중에 최순실 씨로 이제 모든 권한을 넘기면서 최순실 씨가 사실상 박 대통령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선거 때도 그런 임선희 씨가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이 정치인으로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과정들을 만들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임선희 씨가 사망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그 전에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눈물을 뿌리면서 그런 애착을 가졌던 것들이 결국은 임선희 씨라는 그리고 최태민과 임선희라는 아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이 그리고 현재의 정치까지도 연계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제가 이제 그 추정을 해보면 네네. 당시에 저도 이제 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달 동안 쭉 했었는데 네. 98년이라는 데가 바로 97년도 IMF 사태 바로 직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그때 임선희 씨나 이런 사람들이 건물이라든지 네. 주로 뭐 이런 데 재산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때 보면은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그 평가가 절하가 되면서 손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그때 상황 자체가 저도 그렇게 썩 부동산이 잘 안 팔리고 그렇죠. 이러니까. 부동산 안 네. 팔리고 네. 만약에 뭐 채권이나 이런 가지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그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정윤혜 씨도 IMF 사태가 오면서 뭐 이래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보면 아마 현금 동원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자매들한테 5천만 원씩 내라고 그러니까 잘 안 내고 막 했다는 것도 보면 네. 당시에 자금 동원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본인이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과도 좀 비슷하게 저는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임선희 씨의 그 자매들의 모든 재산이 보면 대부분 강남의 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땅들 자체가 보면 그때 IMF에 완전히 평가가 절하가 돼서 현금 동원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막 그런 상황과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순재 씨 녹취록을 보면 야인 시절이죠. 대통령이 야인 시절인 1980년대 역삼동 최태민 씨 집에 대통령이 자주 찾아가서 표현은 녹취록에 골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방에 두 사람이 앉아서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할마 씨가 이 임선희 씨를 얘기하는데 저희가 녹취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인데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대통령 딸이지. 엄청난 돈에 감사하는 거지. 그걸 옆에서 본 어머니의 모습을 자기도 느낄 수 있었다.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 조순재의 그 녹취록 또 이런 것도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태민이 동업자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최태민이 사후에 그것을 임선희와 최순실이 그대로 승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최태민이 생존해 있을 때도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임선희 씨가 사실은 뒤에서 배우를 조종한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뭉칫돈이 어디론가 들어왔다는 그 운전기사들이 증언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뭉칫돈이 과연 얼마일 것이냐인데 전두환 대통령이 건넸다고 하는 관제에서 발견된 6억 원인데 관제에서 6억 원 정도가 집무실에서 6억 원 정도가 발견됐다고 한다면 도대체 관제에는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 당시에 부조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을 텐데 그것도 좀 미심쩍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지금 굉장한 액수 뭉칫돈이 이제 들어왔을 것인데 그것을 사실은 최태민이 관리를 하게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을 사실은 부동산에 많이 묶여놨던 것도 사실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어떤 자기 돈이 사실 돈 관리를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최태민 일가에게 다 맡겨놓으면서 사실은 모든 운명적으로 어떤 예속된 것 같은 이런 그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답답함을 해결할 방법은 없죠. 그렇게 계속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 98년에 처음에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할 때 지난번에 또 이야기했으면 운전기사가 2억 5천을 전달하면서 그런 조금씩 필요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돈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예속시키고 종속시킨 이런 관계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그런 관계가 아닐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과 임선희 씨가 상당히 좀 각별했다는 몇 가지 증거 같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 사모님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대통령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어요. 국회의원 선거 때도 가셔가지고. 노래는 뭐 부르셨대요, 그러면? 잊어버렸어요. 근데 노래도 아주 상당히 좋은 노래 그렇게 잘 부르시대요.
자, 이수희 변호사, 아마 저게 임선희 씨가 팔순잔치를 할 때 직접 대통령이 참석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 뭐 노래 무슨 제목도 들었는데 뭐 제가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결국 임선희 씨가 또 2003년도에 사망을 합니다. 네. 사망을 하니까 장례식에 대통령이 직접 와서 눈물을 보였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인용됐던 그 조순재 녹취록에 보면은 임선희 씨가 뭐 여잔데 갈등이 없었겠느냐 이렇게 묘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네.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최태민 사후에는 관계가 틀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단절되든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거 봐서는 좀 조순재 씨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게 아니냐. 저는 외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임선희 씨하고의 관계가 그러면 최태민이 뭐 여자 대통령이 될 거다라는 예언 때문에 임선희와 그 딸들이 그럼 대통령을 챙겼겠느냐, 계속 또 그렇게 보는 것도 좀 억측인 것 같고, 네. 여하튼 그 12.6 이후에 어떤 사정이든 여하튼 최태민 가족과 계속 얽혀서 지내면서, 그리고 거기에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속옷을 챙기는 것까지도 다 그렇게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말 피보다 진한 물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외국을 나가 있다가 그 임선희 씨의 그 부고를 듣고 네. 저 일정을 중단하고 들어왔다는 네, 거죠.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심야에 상가에 네, 가서 네. 그냥 퉁퉁 부은 뭐 너무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이제 목격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중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루머가 나오는 거는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임선희 씨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십 년 동안 네. 본인을 챙겨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이에요. 집, 살던 집. 그렇게 해갖고 거기다가 역사를 다 했습니다. 원룸을 2동 36개를 저가지고 장모님도 거기 사셨지. 같이. 네. 그때 꽤 컸죠. 그 집을 제가 팔아가지고 보니까 그때가 막 IMF 때이기 때문에 집값이 막 그자고 엄청 떨어졌을 때예요. 팔 수도 없을 때니까 샀다기보다도 그 원룸을 줘서 임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원룸을 짓게 된 거예요. 2동을.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압구정동 미수빌딩이 다 허물어져가지고 교회에다 있잖아요. 빨간 벽돌. 나중에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쪽 원룸 2개를 다 팔아가지고 미수빌딩에 진 거죠. 부동산에 좀 일가견이 있으셨다. 떨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자, 김홍 교수, 아마 지금 정윤회 씨 저 얘기는 본인의 여러 가지 최순실 쪽에 재산이 불어나는 여러 가지 시작이 저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장모님이 이렇게 살던 집을 줘서 그거는 원룸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임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이 좋아서 했다. 물론 이 얘기를 100%